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에너지도 좋은 에너지도 드려야 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어제 오면서도 제가 이제 친정에 오면서 계속 마음을 막 헤매고 있더라고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말로 아버지 마음을 좀 안정시켜 드리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 막 제가 막 전화한 거 스님이랑 전화했던 내용도 막 이것저것 풀어보면서 마음가짐을 하고 와야지 하면서 막 그러면서 오다가 그냥 상황 되는 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와 있긴 한데 한 번씩 다 겪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2년 전에 친정 어머니 이제 보내면서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많이 또 내려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게 저는 요즘에 보면 뭐든지 이렇게 내 차례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어머니하고 네, 이별하셨어요? 네, 아, 1년 됐어요. 아이고, 얼마 안 됐구나. 그러니까 네, 얼마 안 그래서 됐네. 되게 형제가 잘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제 흔히 주변 사람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되게 오래 사시고 막 자식들도 분열이 난다고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한 몇 개월 아프시고 가셨어요. 아, 나는 되게 사실 때도 큰 병 없이 가셨고 사셨는데 가실 때도 조금 아프고 가셔서 되게 고맙고 그래서 잘 보내드렸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를 그 왜 요즘에는 그 시설내 낙골당에 모시잖아요. 그곳에 모셨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여러 번씩 갔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를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별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또 엄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썩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이 갔다 왔다 그러면 제가 나는 아직 불효를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 엄마한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내켜요. 제가 불효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살아 계실 때 어떠셨어요? 살아 계실 때는 제가 좀, 좀 그래도 엄마하고 소통도 잘 됐고 잘 그렇게 했다라고 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형제들도 잘했어 고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부족함이 많았겠죠. 근데 그 만약에 선서에 계시면은 제가 갔을 것 같은데 낙골당에 계시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차이를 아직 제가 공부를 못한 게 낙골당에 가면은 모든 그런 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선교에 가면은 자연에 있는 걸 내가 그냥 간다라는 생각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두 가지 마음이에요. 뭐 꼭 산소를 찾아갔나, 뭐 납골당을 찾아간다 하는 거는, 어, 이것도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살아 계실 때도, 그분은 이제 남편인데, 한 20년 가까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신장을 떼어줄 정도로, 예, 본인 신장을 떼어줄 정도로 저기를 했어요. 부부가 신장 이게 맞는 경우가 드문데 자식들하고는 안 맞고 오히려 부인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신장까지 떼어줘서 신장 이식까지 하신 분인데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옆에서 보면 가족들이라든가 누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너 왜 그러고 사니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왜 겉모습 보고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누리고 살면 잘 산다라고 보통은 알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분은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구남매의 맞이여서 그 시댁부터 해서 시동생들 뭐 신우까지 다 챙겨야 되는 이런 자리였고, 또 뭐 가정 형편도 경제력 같은 것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니까 고생해서 이렇게 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남편분이 능력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경제력을 그렇게 많이 몇 번 정말 죽을 자살 시도까지도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근데 그 사이는 좋으셨나 봐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금도 한 몇 년,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매주 월요일이면 이쁘게 화장을 하고 남편한테부터 먼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도 잘했지만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병원에서 오랜 동안 계셨는데 병원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그러니까 그분이 늘 마음가짐이 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늘 긍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시는 편인데, 그 지금도 몸도 이게 그래서 이 신장을 띄워주고 난 다음에 이 관절이 다 뒤틀려 가지고 이 손가락이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뒤틀어져 있어. 다 이렇게 다 정말 멀쩡한 손가락이 한 개도 없고 다 이렇게 기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 도대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래라고 하면, 아 우리 남편이 주고 간 선물이에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니 남편이 이런 걸 선물 주는데 뭘 그게 좋은 게 고생시켜서 좋다고 일시켜서 선물이라고 애들한테. 하냐고 그러는데, 아 우리 보석 같은 두 아드님 남겨놓고 갔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예, 그러는데 예. 사실 아들 둘이 있는데도 이제 그 잘 안 풀려요. 이게 경제력으로는 안 풀려서 하던 일이 계속 안 돼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들이 힘들어하면 엄마는 더 힘든 법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전화를 하셔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몇 마디 이렇게 해드리면, 아이고 안개가 싹 걷히는 느낌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잊었네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또 돌아서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도 남편이 살아 계신 것 같대요. 후회 없이 잘 했기 때문에 막 보고 싶으면은 내가 달려가면 되지 이제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또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남매가 있는데 직장 일로 또는 뭐 가정 형편으로 본인이 가서 돌봐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한가한 듯한 형제한테 그걸 맡긴 거예요. 그 어머니도 거의 한 1년 정도를 치매 증세를 보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조금 시간으로 여유가 있는 형제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한 형제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제 뭐 선물로 또는 돈으로 용돈으로 이제 엄마한테고 그 다른 형제한테고 이렇게 성의 표시를 한다고는 한 거예요.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또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렇게 가끔 찾아가 보면 어머니가 막 본인이 바랬던 모습이 아닌 막 되게 힘들어하고 막 배고프다고 하고 막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니까 그게 조금씩 쌓였어. 아, 내가 이 형제한테 내가 이 형한테 이렇게 해드리라고 돈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라고 챙겨드렸는데 이걸 이렇게 안 해주나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도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도 에이 뭐 알아서 하겠지 믿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돌아가신 뒤에 보니까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가 더 살 수도 있는데 형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거야. 라는 이제 원망이 더 크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원수가 됐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편이 갈렸어. 그래서 원수가 돼갖고 있는 이런 집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작용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도 경험하기를 저희 아버지 비록 어렸지만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내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원망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알뜰하게 후회 없이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되게 후회하는 마음이 크니까 날마다 이제 우는 거예요. 어떤 그 돌아가시던 날 상황 비슷한 상황만 되면은 혼자 울고 혼자 힘들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도우님은 제가 홍천에 있을 때 이렇게 모습 보면은 되게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으셨고 항상 순위가 이렇게 가족이 먼저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 일이 있다 어머니가 오신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뭐가 돼 있던 것도 약속이 뭐 이렇게 돼 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어머니부터 챙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후회 없음 그 후회 없음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고 또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납골당이라는 그 장소에 대한 선입견 또는 산소라는 그 산소가 주는 선입견 이제 이런 것도 작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복합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찾아뵙고 돌아가신 뒤에 찾아뵙는 건 사실 뭐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임사가 아니라 임종을 한 1000명 정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임종 때까지를 지켜본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책을 내신 것도 있고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정말 내 옆에 있을 때 한 번 더 만져주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해서 거기가 다 또 그것도 마음 먹기 나름이고 그냥 한 번 더 찾아가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다만 거기에 갔을 때 막 안쓰럽고 막 후회하는 마음, 막 죄스러운 마음 이런 걸로 찾아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셨더라도 거기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어떠한 극한 상황이 오면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환자분 본인이 처음에는 이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치 않은 공간으로 갔기 때문에 불안정한 모습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래요. 그래서 그럴 때면 안정제를 좀 이렇게 놔준다는 거죠. 그 안정제가 이제 거의 이렇게 뭐 수면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람을 좀 가라앉히는 거기 때문에 힘없어 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죽으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하루라도 거기도 병원도 하루라도 더 있어야지 자기네들이 이익인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선에서 어쨌든 그 매뉴얼대로 최선을 다하는 건데 다만 가족들이 바라보는 게 자꾸 본인이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대신하는 거에 더 큰 바램을 갖고 보기 때문에 자기 틀에서 조금만 아니면은 자꾸 탓하고 원망하고 조금 더 아프면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이래서 그럴 건 아닐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조금 더 건강하고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내려놓으시고 그냥 찾아뵐 때는 집하고 다름없이 집에서 평상시 예전에 사이 좋았을 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두런두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나누고
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라 할지라도 그분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고 그분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한 이야기, 그냥 일상으로 그분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모든 건강한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보면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괴로운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든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내가 편해야 상대방도 편하다라는 게 진리거든요. 너가 편해야 내가 편하겠어가 아니에요. 항상 내 마음이 편해야 돼. 계산하지도 말고 바라고 기대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지극히 일상에 가장 좋았던 순간 그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편안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살아있을 때 어쨌든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해드리는 게 가장 큰 후회 없음이 되는 효도니까 미리 뭐 걱정하고 계산하고 미리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무리 의지를 다져봐도 막상 당시 상황으로 가거나 당시에 그 순간으로 가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늘 상황에 따르리라. 다만 편안하게 내 마음을 빨리 알아차림하셔갖고 내 마음이 지금 들뜨고 있지 않나? 욕심내고 있지 않는가? 성내고 있지 않은가? 항상 이걸 먼저 알아차림해가지고 내 마음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경험해 보지는 그러니까 피부치를 경험해 본 일은 크게 없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어른 스님을 한번 경험해 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의식이라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깊은 무의식, 저 밑에 잠재의식은 이렇게 맞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진심, 정성스러운 마음과 이 본성 그 깊은 잠재의식 속에 오랫동안에 있던 어떤 것도 좋은 것끼리는 통하고 안 좋은 것끼리는 또 안 좋은 것끼리 또 통하고 하게 돼 있으니까 항상 그것을 믿고 이렇게 행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그냥 순리에 따르시는 게 예. 그래도 포괄사리님은 시기적으로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 하지만은 더 저보다는 형편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그런 사건이 돼서 선물밖에 찾아보지 못했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그게 가장 아픈데 그거는 이제 질병 때문에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병원화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훨씬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병원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그 동네 그 봉사활동을 가다 보면 제가 이제 나이를 확실히 먹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 젊어서 바라봤던 시선하고 지금 제가 바라본 시선하고 또 연세 드신 분이 바라본 시선이 다르듯이 제가 지금은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희는 부모님을 그렇게 모셔 이제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모셔야겠다 이런 마음인데 부모는 자식이 아팠을 때 그런 마음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지금은 내 시기가 가장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 혼돈의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늙어가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내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울해지고 그래요. 좀 좋은 말로는 침착해지고 나쁜 말로는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네. 뭐라 그럴까 정말 살신성이 나는 그냥 엄마 아빠라면 심장이라도 떼내줄 수 있을 정도 그게 모성이고 부성이다 라고 하는 식의 그런 말들이 또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효도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양의 문화에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폐단도 있어요, 사실은.
그 어떤 거냐면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이 아이가 부모의 판단력으로는 그냥 내가 정성껏 보살피면 내가 약도 다려주고 챙겨주고 똥오줌도 갈아주고 이렇게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면 될 거야 라고 했지만 현대의학이라든가 과학의 어떤 의학의 눈으로 보면 얘를 빨리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둘 다 고생을 더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장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예전에는 터부시했잖아요. 그래서 집에다 꽁꽁 감춰놓고 이거는 내 업이야. 내가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서 그냥 그 아이의 손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도록 손발을 대주려고 그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을 가야 되니까 그 일간 동안은 애를 거의 그냥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놔두거나 그랬던 결과가 오히려 그 아이가 문맹이게 되게 하고 세상에 맞설 수 없는 그런 거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명해져야 된다고 봐요. 정성은 정성이지만 내가 못하는 어떤 부분들 이거는 집에서 도저히 안 된다. 내 역량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빨리 인정을 좀 하면 좋겠어. 자식이고 부모고 간에. 그러니까 좀 미련스러울 정도로 너무 이 지극정성,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는 이게 효도다. 이게 모성이다. 이게 부성이다. 아, 꼭 그것만이 부성이 아니고 모성이 꼭 그 모양만은 아니거든요. 현명한 모양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변한 만큼 세상이 변했을 때 변한 만큼의 판단력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옹고지신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옛것을 그게 옳다고 해서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그 옛날의 잣대로만 돼서 불효다, 효자다, 뭐 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라고 보지 마시고 다른 형태로 다른 세상도 좀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들어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